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청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이 가능한 이 신혼부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다자녀, 그리고 이제 기관 추천,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노부모 부양 등 그 특별 공급이 가능하신 분들도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서울 주요 지역,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지만 좀 저렴해질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청약을 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청약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전략도 필요하고 알아야 될 사항들, 체크 사항들,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내 집 마련 시에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내 집 마련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자금 조달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또 입지적인 조건, 또 주변에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 또 시세 차익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주변 인프라 또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점수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 20-30% 낮은 분양가, 그래서 이제 불타오르는 청약과열, 그래서 이제 청약과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은 최소 70점 정도의 커트라인이 지금 이제 당첨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50점대에서 60점대 점수, 60점 정도면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단 청약 가점, 가점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시고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점에서 6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좀 주요 단지에다가 청약을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 문제인데, 일단은 아파트, 서울 주요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싶다, 청약으로. 그렇다 그러면 좀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청약 가점 정말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시세보다 20-30% 낮은 분양가라고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 30%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그 청약 단지가 굉장히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분양을 할 거고, 계략적인 그 기간을 고려해서 내 자금이 현재 얼마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 자금은 어느 정도 더 들어야 가야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들, 이제 계약금, 중도금, 또 잔압하는 금액, 그리고 또 이제 입주 시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잔금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여건, 입지 여건이 좀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지 여건을 살필 때 첫 번째는 직주 근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에 관한 거리,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가라든가 또는 인근에 그 좀 학군이 우수한 그 지역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정주 여건이에요. 또는 개발 환경,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 기획들이 잡혀 있는지, 미래적 가치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입지 여건을 따지시고 나한테 맞는 주택 단지에 청약을 넣으시는 게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또 살펴보게 되면, 일단 10월 달에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지역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지정이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 호불호 또 지역이 나올 것 같고, 그로 인한 또 반사이익을 받고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이 돌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506만 1,26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7월 30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 증가세가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바라는 바죠. 그래서 이제 가점제 이제 확대 지정되고 있고, 또 이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약 가입 통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청약 잠재 수요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은 최소 60점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강남권 그리고 이제 과천 인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 일단 청약 가점제고요. 그리고 이제 70점 이상은 되어야 일단 당첨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또 뜨겁게 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약 가점 70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50점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최고 점수 82점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된 그 공공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 82점에 그 당첨이 됐더라.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일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주요 인기단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강남권이라든가 과천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의 그 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청약 가점 60점 이하, 그러니까 50점, 60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좀 애매한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점 이하는 분상제 이전에 청약을 하는 것도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주요 단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인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청약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청약 60점으로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분상제 이전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는 이 아파트 단지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분상제 이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재고주택이 약 97가구예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보통 3% 정도가 되는데 3가구 정도 가지고 주변의 시세를 뭔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격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거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3%가 이 97%에 흡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주변에 주택보다 저렴하게 그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했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보다는 기존의 주택 주변 시세에 좀 따라가거나 이미 가격을 그러니까 따라가서 가격이 이미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약 점수 60점 이하는 분상제 이전에 좀 다소 비싸더라도 내가 주요 지역에다가 내가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고 싶다 그러면은 분상제 이전에 오히려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손실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등 통장 가입 기간 등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분상제 이후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 심리로 청약 통장에 대고 몰리면서 당첨 가점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좀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60점 이하는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금 조달 계획과 대출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본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점. 강남이나 과천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본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40%고요. 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그래서 이제 각각 40%로 강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도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게 되는데,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주 의무를 최장 5년까지도 가능하게끔 변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당첨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또는 거주 의무 조건이 만약에 붙게 되면 좀 장시간 좀 매매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1가구 1주택자가 되더라도 거주 의무 최장 5년이 붙기 때문에 자, 거주에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제약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서 좀 청약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일단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청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등, 자, 학군 등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청약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되면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유리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좀 이 자격, 특별공급의 자격에 자, 가능하거나 앞으로 이제 뭐 신혼부부 결혼 예정이 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약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단 자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입지적인 조건들,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청약가점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 이전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서울 주요 지역에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선택적 문제인데, 내가 그래도 자, 분상제 이후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는 청약에 나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청약 가점에서 좀 내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서울 주요 지역 분상제 이후에도 20% 30% 저렴한 비용에 분양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비싸기 때문에요. 자, 자금 조달에 관한 계획들을 자, 순차적으로 입주 시점까지 좀 고려를 해서 자, 나한테 적합한 평수와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청약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 청약, 이 분상제로 인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일단은 청약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금 또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